여러분, 고구려를 세운 동명성왕 주몽의 개인적인 선택과 가족 관계가 훗날 고구려와 백제라는 두 국가의 형성 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영웅에게서 기대하는 비범한 능력이나 위대한 업적 넘어 한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과 그로 인한 관계가 역사의 물줄기를 어떻게 거대하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 드라마틱한 서사 속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한 영웅의 개인적인 선택과 가족 관계가 어떻게 두 국가의 형성과 정치적 분화를 불러왔는지 그 서사를 따라가다 보면 역사의 이면에 놓인 인간적 갈등과 정치적 현실을 함께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고대 부여의 궁궐에서 시작됩니다. 부여의 왕자였지만 주몽의 삶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왕실 내부의 뿌리 깊은 시기와 질투는 어린 주몽을 늘 위협했고 그는 살아남기 위해 매 순간 자신의 비범함을 증명해야만 했죠. 험난한 환경 속에서도 주몽은 활쏘기와 같은 무예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기에 가까운 재능을 발휘하며 훗날 고구려를 세울 영웅의 기상을 일찌감치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웅적인 모습 뒤편에는 고독과 불안감이 드리워진 인간적인 면모 또한 숨어 있었으니 말입니다. 바로 그때 그의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인연이 있었죠. 바로 부여에 남겨진 부인 예시, 즉 예소야였습니다. 어려운 시절 주몽 곁에 있었던 예소야는 그의 배우자로 전해지며 두 사람 사이에서는 훗날 고구려 2대 왕이 되는 아들 유리가 태어났습니다. 어린 유리는 주몽에게 삶의 큰 기쁨이자 또 다른 희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영웅의 운명은 평범한 행복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여에서의 생존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자 주몽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야만 하는 비장한 선택을 합니다. 주몽은 부여 왕실 내부의 갈등과 위협 속에서 결국 탈출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예소야와 어린아들 유리는 부여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세력을 세우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가족을 부여에 남겨두고 떠난 선택이 훗날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는 당시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몽이 떠난 뒤 예소야와 아들 유리는 부여에 남겨졌고 그 사이의 구체적인 삶은 기록에 자세히 전하지 않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성장한 유리가 마침내 아버지를 찾아 고구려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부자의 재회를 넘어 이후 고구려 왕실의 후계 질서와 정치적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기록은 예소야와 유리가 부여에서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지만 주몽이 떠난 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유리가 고구려에 이르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긴 공백이 훗날 왕실의 계승 문제와 정치적 긴장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처럼 주몽이 부여에 남겨두고 온 가족과의 이별은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훗날 고구려 왕실의 계승과 정치 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한 영웅의 탄생과 함께 찾아온 불가피한 이별은 그의 앞날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까요?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여를 떠나 새로운 터전을 찾아 나선 주몽의 발걸음은 비록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한 채였지만 그의 눈빛은 굳건한 결의로 타올랐습니다. 미지의 땅으로 향하는 그의 마음 속에는 과연 어떤 다짐이 새겨져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영웅의 숙명을 직감하며 더 큰 뜻을 펼쳐보일 기회를 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험난한 여정 끝에 주몽이 당도한 곳은 바로 졸본이었습니다. 당시 그곳은 아직 강고한 국가체제를 갖춘 중심지가 아니라 여러 세력과 기반이 뒤엉켜 있던 공간이었지만 주몽에게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세우고 자신만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흩어진 사람들을 규합하고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모으며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하지만 홀로 모든 것을 이루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그의 운명에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소선호였습니다. 소선호는 단순히 빼어난 미모를 지닌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졸본 지역의 유력 세력이었던 연타발의 딸로 전해지며 지역 세력과 경제적 기반을 갖춘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지역 세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주몽의 세력 형성에 중요한 도움을 준 인물로 평가되며
단순히 왕실 주변에 머문 존재가 아니라 고구려 초기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한 인물로 이해됩니다. 주몽이 고구려 건국이라는 위대한 꿈을 품고 있었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실질적인 기반은 부족했었죠. 이때 소선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으며 주몽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정치적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소선호와 그 배경 세력의 지원은 주몽이 졸본에서 세력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사적 인연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서로의 기반과 역량을 결합한 정치적 동반자이자 실질적인 협력자로서 긴밀한 관계를 이루어 갔습니다. 주몽이 건국의 상징적 지도자였다면 소선호와 그 배경 세력은 재력과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초기 고구려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졸본을 중심으로 한 주몽의 세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새로운 정치 질서 역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주몽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소선호 측의 지원이 결합되면서 고구려는 건국 초기의 불안정한 기반을 점차 다져나갔습니다. 이러한 결합은 훗날 고구려가 북방의 강국으로 성장해가는 출발점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건국 이후 주몽과 소선호의 결합은 고구려 왕실과 초기 정치 질서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으로 작용했으며 이 시기 형성된 권력 구조와 가족 관계는 훗날 유리의 등장, 태자 책봉, 그리고 비류 온조 집단의 남하를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주몽을 중심으로 한 새 질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더 넓은 지지와 결속을 얻어갔고 소선호와 그 배경 세력의 결합은 아직 불안정하던 초기 고구려가 정치적 기반과 경제적 토대를 함께 다져가는데 중요한 힘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결합이 있었기에 고구려는 단순한 일시적 집단이 아니라 점차 국가의 형태를 갖춘 정치체로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희망과 번영의 가능성이 열리던 고구려의 초창기에는 강력한 연대와 결합이 만들어내는 안정감이 분명 존재했지만 바로 그러한 결합이 훗날 왕실 계승 문제와 맞물릴 경우 또 다른 긴장과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시기 이미 미래의 변화를 예고하는 미묘한 균열 또한 함께 읽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수면에 드리워진 작은 그림자처럼 이 완벽해 보이는 관계 속에는 훗날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 씨앗이 이미 싹트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들의 위대한 동행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하지만 역사의 물결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고구려 건국의 기틀을 다진 영웅, 동명성왕 주몽의 삶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가 부여를 떠나 고구려를 세우기 전 부여에 남겨두었던 예소야와 아들 유리가 긴 세월을 지나 마침내 고구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유리가 고구려에 이른 사건은 단순히 잃어버린 왕자가 돌아온 일이 아니라 이미 일정한 구조를 갖추고 있던 고구려 왕실의 후계 질서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다만 그 여정의 세부 과정이나 당시 인물들이 어떤 감정을 품었는지는 기록에 자세히 남아있지 않기에 우리는 그 결과와 정치적 의미를 중심으로 이 장면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리가 고구려에 이르러 주몽의 아들로 확인되자 그 존재는 곧 왕실 내부의 후계 질서와 권력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주몽과 유리의 재해가 왕실 안팎에 큰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오랜 세월 떨어져 있던 부자가 다시 만났다는 점 자체도 중요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유리가 단순한 혈연적 존재가 아니라 왕위 계승 문제와 직결되는 후계 후보로 등장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회는 단순한 상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리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순간 고구려 왕실은 더 이상 기존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왕실 내부의 후계 질서와 권력 구조를 새롭게 정리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소선호의 아들 비류와 온조 역시 이미 왕실 구성원으로 자리하고 있었고 건국 과정에서 형성된 권력 구조 안에서 일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리는 주몽이 부여해 있을 때 얻은 아들로서 그의 등장은 기존 왕실 내부의 균형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리가 태자로 책봉되면서 고구려 왕실의 후계 질서는 사실상 새로운 기준 위에서 다시 정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단지 한 사람의 지위가 높아진 문제가 아니라 기존 왕실 구성원들의 위치와 장래, 그리고 왕실 내부의 정치적 균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하는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선호와 그녀의 아들들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정치적 판단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이미 건국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과 위치를 가지고 있던 그들로서는 유리의 태자 책봉 이후 앞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장래가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지를 냉정하게 따져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고구려 건국 과정에 깊이 관여했던 소선호의 입장에서는 유리의 태자 책봉 이후 아들들의 장래와 정치적 입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기존 왕실 내부의 질서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왔을 것이며 이후의 선택은 고구려와 백제의 역사에 모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기록은 그 내부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지만 유리의 태자 책봉 이후 소선호와 비류 온조 집단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당시 왕실 내부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판단이 크게 작용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후 유리의 태자 책봉을 중요한 계기로 삼아 소선호와 비류 온조 집단은 더 이상 기존 왕실 질서 안에 머무르기보다 남쪽으로 이동해 자신들만의 새로운 기반을 모색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남하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정치적 재편에 대한 하나의 대응이자 새로운 국가 형성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소선호와 비류 온조 집단의 남하는 단순한 이동이나 가족 단위의 이주가 아니라 기존 왕실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적 기반을 세우려는 선택이었으며 전승상 이후 백제 건국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몽을 둘러싼 가족 관계와 왕실 계승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고구려와 백제라는 두 국가의 형성과 분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몽은 유리를 후계자로 세우는 한편 건국 과정에서 중요한 축을 이루던 소선호와 비류, 온조 집단이 고구려를 떠나는 중대한 변화를 동시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왕실 내부의 재편에 그치지 않고 훗날 또 다른 국가의 형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마치 강물은 계속 흘러가지만 그 강줄기가 두 갈래로 나뉘어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죠. 이제 고구려와는 또 다른 새로운 역사의 서막이 열리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소선호와 비류 온조 집단은 남쪽으로 이동해 새로운 정착지를 모색하게 되었고 이 과정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 세력의 성립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승은 이러한 남하가 결국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적 기반의 형성으로 발전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남한 집단은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기반을 마련해갔고 전승에 따르면 마침내 기원전 18년 온조가 일회성의 도읍을 정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나라가 훗날 삼국의 한 축으로 성장하는 백제의 출발점으로 전해집니다. 동명성왕 주몽의 선택과 그를 둘러싼 가족 관계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고구려와 백제의 형성과 분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역사적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고구려와 백제는 이후 각기 다른 정치적 성격과 발전 경로를 지니면서 성장했고 마침내 신라와 함께 삼국시대의 핵심 축을 이루며 한반도 고대사의 흐름을 이끄는 중심 세력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주몽을 둘러싼 가족 관계와 왕실 질서의 변화가 없었다면 고구려와 백제의 형성 과정 또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승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은 한 개인의 가족사가 어떻게 국가 형성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로 남습니다. 한편 고구려에 남은 주몽은 유리를 후계자로 세우는 한편 새롭게 재편된 왕실 질서 속에서 국가 운영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져야 했습니다. 개인의 가족사와 왕실 내부의 문제는 더 이상 사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았고 이제는 국가의 안정과 직결되는 정치적 문제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소선호와 비류 온조 집단에 남아는 개인사를 넘어 왕실 질서의 재편이라는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고 그 이후의 전개는 결국 서로 다른 두 국가의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한 영웅을 둘러싼 개인적 선택과 가족 관계의 변화는 단순히 왕실 내부에서 벌어진 사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구려 왕실의 계승 문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을 뿐 아니라 비류 온조 집단의 남하와 백제 건국 전승을 설명하는 핵심 맥락으로도 이어집니다.
결국 이 일련의 변화는 한반도 고대사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장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동명성왕 주몽의 이야기는 단지 한 영웅의 전설이나 건국 신화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국가가 성립하고 또 다른 국가가 분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 개인의 선택과 가족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해 흔들리는 정치 질서가 얼마나 큰 역사적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 선택,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된 갈등이 결국 민족의 미래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되돌아보게 하며 역사의 미묘한 인과관계를 성찰하게 만들죠. 한 영웅의 개인적 선택과 가족 관계의 변화가 단순한 사적인 문제를 넘어 훗날 한반도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고뇌와 역사의 냉엄함 사이의 간극, 그 안에서 피어난 거대한 역사의 서막을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